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았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확정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지, 과연 금융주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연 15% 분배금을 지급하는 금융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커버드콜 ETF와 그리고 타이거 은행고배당 플러스 일반형 ETF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연 금융주가 수혜주 맞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최근에 그 금융고배당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과연 지금 팔고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더 들어가도 될까요? 더 들어가고 싶은데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배당 수익률도 떨어진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이 맞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국내 금융고배당주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가장 뜨겁고 핫한 섹터가 어디죠? 바로 배당주였고 배당주 중에서도 금융주 섹터였습니다. 자, 6개월 수익률만 보게 돼도 아실 수가 있죠. 코스피 지수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개월 동안 약 32% 올랐는데 특히 은행주로 구성된 일반형 ETF 같은 경우는 약 41%, 그리고 잘 오르지 않는다는 커버드콜 ETF조차 역시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38.5%의 수익률을 양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배당 일반형 ETF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타이거에서 운영하는 은행고배당 플러스 탑10이 있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한 5% 이상이죠. 하지만 최근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 달 월 분배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0.36%. 주로 국내 금융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4대 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그리고 DB손보와 같은 보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또 배당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 보통 고배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ROE, 평균 자기자본 비율도 안정적이고 특히 PBR, 1 미만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해주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에 관심이 특히 많이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월말 배당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0.3%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 커버드 콜 ETF가 또 하나 있죠. 네.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5%의 분배율에 좀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배당 플러스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연간 분배율을 한 15%,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도 1.3%로 높게 분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기초자산은 그 은행증권 보험의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아무래도 그 옵션 프리미엄이 또 주다 보니까 그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위클리 ATM 옵션을 활용해 가지고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30% 이내로 줄이고,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은 최대 70% 이상 상승하는 쪽으로 해서 목표 분배율을 15% 맞추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역시 비과세라는 강점이 있죠. 또 역시 똑같이 월말 배당이고 보수는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0.39% 약간 높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왜 이렇게 금융주가 관심이 많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상법 개정안 1차가 통과가 됐고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비중이 높죠. 통상 한 5.2%가 넘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제 법률안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자사주를 꾸준히 소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주식이 꾸준히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죠. 여기에 그 이번 주에 드디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확정됐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 되는 기업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
직전 연도 3년 동안의 평균 배당보다 연 5%씩 배당을 더 늘려주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배당 성향 40% 정도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마 금융주 섹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4대 금융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배당받았다. SK하이닉스, 또 2차전지의 LG엔솔, 뭐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배당 성향이 40%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배금은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먼저 그 타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 73원에서 68원으로 배당률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아시겠죠? 네, 배당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빠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은행주가 고배당주가 맞는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5% 정도의 배당을 유지하는 거는 뭐 BNK 지주라든가 아니면 기업은행 정도밖에 없고 뭐 신한이나 KB 같은 경우는 한 3%, 4%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의 분배금은 4월달에 122원, 5월달에 137원, 6월에 149원, 7월에 163원으로 계속 분배금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배당은 좀 떨어져도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계속 분배금을 성장시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형 ETF보다는 커버드콜 ETF가 더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금융고배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 저점에서부터 타이거 은행 고배당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선에서 최근에 2만원 선까지 올라왔죠. 약 60% 이상의 수익률이 됐습니다. 팔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거예요. 예, 뭐 파는 시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선반영이 다 끝났고 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또 계절적으로도 이제 8월, 9월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계절로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파실 분들은 빨리 파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게 되겠죠. 지금은 매수 타임은 아닙니다. 금융주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고 배당률로 사실 지금 3, 4%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 지수를 보시면 되겠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15 정도 선이죠. 통상 요게 20, 25선을 넘어야만 1차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 지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포 탐욕 지수죠. 요것도 20, 1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나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75, 80선입니다. 과매수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고 관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 커버드콜 ETF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매매 차익의 비과세, 특히 옵션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제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만약에 그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 배당이 한 5%고 옵션에서 한 10% 맞춰서 약 목표 분배율을 연간 15% 준다고 했을 때 배당 5%만 15.4% 과세되고 옵션 프리미엄 전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만 해당이 되고 현재 ETF에서 받는 분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똑같습니다. 14%이고 지방세 포함하게 되면 15.4%로 원천 징수되는 거고 2천만 원이 초과돼도 이젠 종합과세 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3억까지는 좀 세율이 높죠. 20%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포함해서 22% 세금은 내지만 분리과세 결국 세금은 납부하지만 금소세 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3억 초과되시는 우리 대주주분들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원래 당초 예정은 25%였는데 35% 가산세 포함하면 38.5%로 대주주 요건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분리과세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은 납부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과세와 함께 절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는 굉장히 유리한
과세책입니다. 그럼 이러한 분리과세를 주는 금융상품은 뭐가 있는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내 고배당주 35%, 약 40% 정도의 배당 성향이 있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금소세, 건보료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연금펀드, 개인형 IRP, 연금계좌가 있겠죠. 예,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한해서 50.5%에서 나이에 따라 최대 이제 83.3%로 연금소득세를 차감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게 되면 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16.5%. 요게 이제 기타소득세죠. 예, 분리과세예요. 똑같습니다. 세금은 납부하지만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연금 수령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우리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그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한해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그 연금소득세를 차감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1,500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고요. 1,5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분리과세나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 선택 많이 하시겠죠. 그럼 16.5% 세금은 납부하지만 역시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IS 계좌에 우리 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초과분 있죠. 초과분은 어떻게 됩니까? 9.9% 저율로 해서 분리과세로 역시 끝난다는 거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개인 전용 국채가 있습니다. 5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를 한도 2억 원으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는 거기서 받는 채권의 이자 15.4% 세금은 띄지만 역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 상장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가 있죠. 예, 요것도 여기서 이제 부동산 그 ETF에서 받는 임대소득, 이걸 이제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9.9%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이 분리과세를 내가 신청을 여러분들께서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바뀐 세법 개정안 내용, 그 중에서 과연 금융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그 금융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계속 그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